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분기별로 그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까나리라는 이 스마트폰 기기들에 대한 판매나 이런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데이터를 만드는 업체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2년 1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24%로 1등을 했고 애플이 18%로 2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 때는 삼성전자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22%로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애플은 18%에서 21%로 급증하면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 2024년 1분기 때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특히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흐름에 있어서 이 샤오미가 중국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지금 올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0%대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는 게 의미가 있고, 오포도 또한 중국 업체인데 이 업체도 10%대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1분기 때는 이 구글 안드로이드 폰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이, 프리미엄 신규 모델이 1분기 때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업체, 또 옛날에는 화웨이였죠.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중국이라고 중저가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폰의 프리미엄 폰 고객들 일부 이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또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도 이 중국 업체들이 예전에는 약간 가져가는 거지, 이제는 좀 많은 포지션에서 삼성전자의 고객을 뺏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칫하다가는 이 1분기 때 신제품 프리미엄 폰을 발표를 하고 나서도 시장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요번 2023년 1분기 때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2년을 딱 놓고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을 놓고 비교할 때, 물론 2021년은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 그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애플은 항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4분기 때 발표합니다. 그래서 4분기 때 판매량도 그렇고 판매 금액도, 시장 마켓쉐어도 함께 올라가죠. 삼성전자는 항상 1분기 때 프리미엄 폰을 판매를 하고 3분기 때 폴더블 폰을 신규 모델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 때 폴더블 폰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성이나 이 삼성전자의 시장 마켓쉐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1분기 때 발표하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가 말 그대로 이제 1분기 때 실적을 얼마큼 내는지에 따라서 그해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전체 판매 실적이랄까, 이게 좌우하게 됐죠. 2021년 1분기 때 삼성전자가 22%의 마켓쉐어로 1등을 했고 애플은 17%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삼성전자는 23%로 마켓쉐어를 늘리면서 이것도 또 그동안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애플은 17%에서 18%로 1% 정도 늘리면서 역시나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말 그대로 이제 이 판매량이 거의 이렇게 고착화되어 왔었죠. 그리고 4분기가 되면 2021년 4분기 때는 이 애플이 22%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19%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아이폰 14인가요? 그걸 발표한 게 이제 22년 4분기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23%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은 19%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항상 삼성전자는 1분기 때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를 발표를 하고 애플은 4분기 때 이 아이폰의 신모델을 내놓는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판매 수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4분기 때 되면 확실히 이제 애플이 70만 대 넘어가면서 그 신규 제품에 대한
판매 붕업이 일어나고 오히려 삼성은 이 4분기 때 가장 적은 숫자로 수량이 줄어들게 됐죠. 그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1분기 때 굉장히 큰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때는 갤럭시 S23이 어느 정도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그 흥행 조짐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영업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을 이 스마트폰 흥행에서 찾았죠. 하지만 이게 2분기로 갈수록 앞에서 봤듯이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는 2분기 때 반도체 수량을, 그러니까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멈춘 것이죠. 이게 2분기 때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는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이폰이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개할 때가 1분기와 4분기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1분기 때 이 신제품 갤럭시 S23의 실적에 따라서 2차 오더, 즉 부품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요번에 그 11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동안 110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치면 한 4000만 대 내지 50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3이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뭐 글로벌 흥행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2분기 때 얼만큼 이 갤럭시 S23 모델이 나갈지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때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도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갤럭시 S23의 판매율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제품으로 자기 재살 깎아먹기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또 가장 또 큰 문제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 구글이 이 폴더블 폰을 3분기 때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갤럭시 S에 들어가는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꾸겠다고, 그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자체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엿먹인 건데요. 삼성전자도 구글에게 엿먹일 게 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쓰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향후 개발 모델에 대해서 구글의 기술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점 그 LG전자처럼 중국 업체들에 의해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아마도 그 장기간에 걸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주력 사업에서 부수적인, 그러니까 로봇이나 다른 산업으로 옮기고,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이게 기본빵을 하는 사업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가져갈 전략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게는 요번에 검색 엔진을 이 20억 달러, 그러니까 연 20억 달러 정도를 구글로부터 이 갤럭시 S가, 삼성전자가 이제 자기네 이 구글 안드로이드 쪽 검색 엔진을 탑재해 주는 걸로 해서 20억 달러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포기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검색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글이 배응망덕한 짓을 한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한계를 직시하고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각 분기마다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신규 모델을 내놓을 때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라서 부품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등을 공부해 두시면 향후에도 이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